이게 그 포물선에서 등각 정리라고 해서 다룬 건데, 등각 정리에서 뭘 다뤘었냐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온다라기보다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인데, 지금 보면은 예전에 경험들을 봤을 때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체계에서도 이 얘기를 학교에서 언급을 한다. 다만 체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 언급을 하더라. 그래서 나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다. 그래서 반사, 빗반사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포물선, 등각정리에서 빗반사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접선의 절편. 접점이 x1, y1일 때 포물선에서 그 접선의 절편, x절편은 뭐였죠? 마이너스 x1, y절편은 2분의 y1이다 라고 하는 걸 논증기하적으로 했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포물선에 접선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면 그 자취는 뭐가 돼? 뭐가 됐죠? 뭐가 됐죠? 준선이 되었다. 그래서 준선 위의 한 점에서 포물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두 접선은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걸 등각 정리해서 요거 다음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직교점, 직교하는 두 접선의 교점, 두 접선의 직교점 자취. 포물선이 이게 준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고, 요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하겠다. 근데 네가 지금 읽은 게 요거를 이용한 건지는 알아? 이거 이용한 건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자신 없는 한 명과 영혼 없는 두 명. 이게 이제 어디냐면, 나는 평면 좌표 단원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도형이 이동 단원이 한 유형이었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최단 경로는 연결한 직선인데, 단서가 뭐냐면 여기를 한 번은 거쳐서 가라. 그러면 그 경로가 뭐 졸라 많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짧은 거 뭐니? 라고 하면 이거를 대칭 이동시켜서 연결한 요 경로다 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에서 삼각 부등식에 하여 두 변은 한 변보다 크다. 요거였어요. 기억하죠? 지금 그 논리를 여기다 쓴 거지. 그런데 거기랑은 똑같은, 뭐 거의 비슷한 과정인데, 똑같은 결론에 이르는 거의 비슷한 과정인데, 조금 논리 순서를 달리해서 보면, 지금 타원이 이렇게 있다. 타원의 중심이 원점이다. 그랬을 때 타원이 한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얘의 대칭점을 생각을 하자. 왜 생각하나요? 그런 것들이 왜 생각을 해야 되니? 라고 하는 건 어려워요. 굳이 한다라면 이걸 이용해서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 거거든. 그래서 얘는 대칭점이다. 얘의 F의 대칭점.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은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필연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접점인데 접점이 아닌 한 점을 잡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연결했을 때와 이렇게 연결했을 때 결과를 알죠. 길이가 이게 대칭점이므로 이게 수직이 이등분선이 되고, 그래서 삼각형에서 생각을 하면 합동인으로 길이가 같고 요 각도 같다.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얘도 연결하자.
지금 우리가 타원인데 타원의 정의가 뭐죠? 두 점으로부터 거리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자. 이게 뭔데요? 거기는 이게 안 나오던데. 그러면 요 삼각형 따라서 요 합은 요 합보다 크다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런데 이 점이 어떤 점이야? 접점이 아닌 점이다. 거기서도 뭐 P가 아닌 점 이렇게 나오죠. 접점이 아닌 접선 위의 한 점이다. 그러면 그 접선 위의 한 점 중에서 접점을 뺀 나머지 점은 요 점을 뺀 나머지 점은 다 이렇다. 오케이? 근데 이 길이보다 더 크지 항상. 여기서는 세밀해지겠지만, 그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원의 정의에 의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 아,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삐뚤어 가야 되는데 조금 조작을 하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 삼각형에서 녹화를 한 거야? 자, 언제부터 한 거야? 아까는 핀 꽂고 막 이럴 때부터 한 건가 이미? 정신이 없죠. 자, 계속 가겠어요. 그래서 항상 크다. 이거에서. 그러면 봐. 요거는 뭐냐면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거다. 그래서 항상 얘가 더 크다. 그러면 가장 짧은 게 뭐야? 여기죠, 여기. 그래서 결론이 뭐죠? 직선이다. 뭐가? 세 점이 대칭점과 원래점과 가장 짧은 경로의 교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일직선. 월직선? 일직선 위에 있다. 지금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원래 각이 이게 세타면 이게 세타다. 여기에 있는 건 다 똑같다 이거지. 이게 대칭점이니까 이게 세타면 이게 세타야. 이게 알파면 이게 알파고. 오케이? 그런데 직선이죠. 이것도 직선이죠. 따라서 막꼭지 각으로 얘도 세타다. 가 된 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아니에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이렇게 해서 여기인데 이게 같으므로 입사각과 반사각도 따라서 같다. 따라서 여기서 나가면 일로 가고 여기서 나가면 일로 간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한 시작이 뭐야? 갑자기 느닷없는 대칭점. 그 다음에 갑자기 접점이 아닌 점. 그 왜 그러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럼 일단은 핵심은 뭐냐? 요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이해 갔죠? 그건데 그런 생각이 이제 누구한테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생각이 절대 아니고 존나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것이다. 또 다른 참고사항은 접선은 뭘 이용한다고? 방정식을 이용한다인데 방정식을 이용하면 이 설명 봐요. 논증기하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따가 쌍곡선에서 똑같은 얘기할 텐데 쌍곡선에서는 이런 논증기하도 안 하고 또 방정식을 이용해요. 왜냐하면 설명의 일관성보다 고등학생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한 경로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거지. 일관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가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엄밀한 순서는 좀 달리해서 거기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엔 이게 조금 더 비슷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단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했고 이것의 뿌리는 뭐야? 이거였다. 이거랑 뭐랑 합친 거? 정의를 합친 거. 이해 갔죠? 오케이. 그래서 결론이 뭐야?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접선의 절편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 접선의 절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대충 그리겠어요. 타원, 장축, 단축. 그 내부에 있는 거예요. 연장선까지 다 그렸다. 여기다 하면 또 지저분해지니까. 이게 접선이죠. 그러면 접선의 X절편은 어디니? 이거거든. 오케이? 결론을 해보면 저게 연장선상이야. 여기가 F 프라임, 여기가 F. 그리고 이게 접점이다. 오케이? 그러면 정의를 생각했을 때 이 선과 이 선을 생각하는데 저 그림에서는 연장선이 등장을 하죠. 색깔을 좀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갖고 얘를 빨간색으로 바꾸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저 씨발 안 돼, 씨발 팍팍 긁어야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이건 뭐 당연했죠. 힘들어요. 같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n이고 이게 n이라고 할 때 이 길이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뭐? 외분점이다. 두 첫 점을 연결한 선분의 n 외분점이다. 외곽의 이등분선. 알죠?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물론 그냥 생각 없이 계산을 한다라면 요 접점이 뭐 2,1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하면 접선의 방식 구해서 x절편 구하면 돼. 그런데 그게 뭐야? 두 초점의 요 길이에 대한 외분점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준 거예요. 이해 갔죠? 그렇게 보면 그때 포물선에서 또 뭐 했냐면 반원 조건 역사각을 이용하여 법선의 절편도 했죠. 근데 저기에 법선이 있거든. 법선이 어디에 있어? 아까 전에 했던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그러면 여기가 세모고 여기가 세모다. 이거죠. 이거랑 같으니까. 법선 수직을 하면 요거랑 같죠. 따라서 법선의 절편은 뭐야? 여기는 내분점이다. 뭐에 대하여? 선분에 대하여 요 길이 비울만큼 내분점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자가 결론이에요. 이해 갔나?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접선의 직교점의 자취는 뭐가 되니? 한번 네 수학적 상상력을 발휘해 볼까? 타원이 있어요. 장축과 그 연장선이에요. 뭐 X축, 중심이 원점이라면 X축과 Y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대략 여기서 찍 긋고 여기서 찍 그었어. 그러면 이렇게 90도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뭐 딴 데서도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는데 그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요? 이거거든. 그런데 타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좀 생각하기가 어렵지는 않다. 이거거든.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추측해보세요. 이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될지.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요구하는 건 점 대입 부드럽게 연결한다. 그래프를 그리는 격자점 원리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지금 도형이라면 점 대입을 해서 부드럽게 연결한다. 이거든. 그러면 그 점을 어디다 잡을래? 이런 이상한 데 잡으면 안 되지라는 거거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야. 원에서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죠. 아, 그런데 원에서도 이거 했었네. 원에서 뭘 했는데요? 하면은 이거 가르쳤지. 참고. 뭘 또 했대. 원에서 두 접선이 수직이다.
여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간다. 그럼 뭘 이용한다고 그랬죠? 정사각형을 이용한다라고 했지. 근데 원은 이 점과 이 점이 다 어디든 똑같으니까 쉽게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지. 그럼 어디 잡아야겠니? 라는 거고 당연히 여기를 잡아요. 이렇게. 그런데 타원의 대칭성을 생각하시가. 자, 아무튼 한다라면 요 점의 특징은 뭐겠니? 중심에서 거리가 같다. 직사각형으로. 그래서 뭐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 원이다. 이게 타원이야. 타원은 원을 길게 느린 거거든. 원에서 생각한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 그대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런 식의 사고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라는 거고, 저 원의 중심은 어디니? 원점. 반지름은 얼마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인가? 모르는 건가? 자, 그래서 아니 이게 x축, 이게 y축이야. 그리고 방정식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야.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니? a, 0이잖아. 0,b고 그러면 이 길이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잖아. 그게 반지름이다. 직관적으로 이렇고 이거를 엄밀하게 유도해보자. 그럼 엄밀하게 유도하는 거야. 접선이야. 그럼 뭘 이용해? 방정식을 이용해야지. 방정식을 이용하는데 두 접선의 서로 수직이야. 그럼 방정식은 몇 종류야? 세 종류지. 세 종류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하겠니? 어느 쪽이 유리할까? 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야. 이해 갔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다만 엄밀한 이 아라비아 숫자 없이 알파벳으로만 하면 이렇게 족같이 짜증이 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대략 방금 선생님이 말한 틀로 이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간 관계상 그냥 내가 하겠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추측하고 난 다음에 밑에 뭐 어쩌고 하는데 핵심은 접선이니까 방정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은 세 종류인데 수직이므로 기울기를 사용한다. 그리고는 이제 족 같은 연립 어쩌고 저쩌고 막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알겠니? 참고로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하자. 중요한 거면 이거 뭐 했겠지. 그런데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니까 색깔펜으로 좀 한 거고, 이거는 이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고 방식 때문에 한 거였고, 알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포물선에서는 요거를 여기로 논증기하적으로 일관되게 흐름을 가지고 갔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이거 방정식으로 하고, 얘는 논증기하적으로 교과서에서도 논증기하적으로 하고 하니까 조금 그리고 얘는 교과서가 아니고 얘가 교과서죠. 그리고 얘는 교과서에 따로 언급이 없고 하니까는 조금 일관성은 떨어지는데, 어쨌든 포물선에서 한 거를 똑같이 제시를 했고, 뭐 이 결과는 이거 한번 봐두면 이제 이건 좀 잊어버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해두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의에서 논증기하다라고 하는 것을 포물선에서 했던 콘텐츠와 동일하게 한번 쭉 훑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으로 넘어가자. 개념쌤 펴보세요. 덕분에. 개념쌤 방정식 기본형 찾으면 18. 좋은데? 20페이지. 18페이지에는 뭐 네가 이미 충분히 안다고 가정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고, 그거를 이제 뭔가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복잡하니까. 근데 이거 외우는 건 아니고, 그죠? 그냥 그림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바로 관련 내용을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뭐 그것 자체를 내가 설명할 건 없지. 개념세. 기본형. 밤새도록 휴지를 한 두루마리를 좀 반 전체적으로다가 뭔가 얘만 쌩쌩한 것 같아. 그래는 쌩쌩해? 그래. 너랑 나만 그냥 지금 컨디션이 선생님이랑 묶이기 싫다는 이 표정. 자, 아니 묶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셨어요? 네 표정을 보면은 잠깐만 내 왕년에 연애 좀 했다니. 심리파. 저 표정은 왜 저래 저거? 아니 뭐 카사노바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난잡하게 여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카사노바는 스킬이 있으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찍으면 그냥 다 내인. 찍으면 내인. 부럽지 않냐 그 능력?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싶으면 그냥 내 다음 날부터 사귀는 거야. 엄청난 능력자지. 그런데 내가 그 수준은 당연히 아니죠. 존나 까이고 수없이 까이면서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난 부럽지 않은 그런 연애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다. 자, 뭐 개소리야.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여자에 대해서 민감한. 그래서 내가 딱 누구야? 소리 나서 미안해 하고 왔잖아. 이게 본능적으로다가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하는가를 안다. 자, 아무튼 박스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이거. A, B, C. A, B는 방정식에 나와 있는 거고 C는 초점이잖아. 그 관계식이 뭐지? 잠깐만. 뭐죠? 야, 얘기해봐.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로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거든. X축, Y축. 여기가 A, 여기가 B. 이제 A, B가 양수라면, 그리고 이게 중심이 원점이라면, 자, 타원에서 중심은 뭐죠? 뭐 장축과 단축의 교점이라 할 수도 있고 두 초점의 중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심이 원점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기억나나? 포물선에서 기본 도형이 뭐였죠? 기본 도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사각형. 어떤 정사각형이죠? 어떤 정사각형이라 표현할 수 있지? 뭐 한 꼭지점이 초점. 꼭지점이 초점이다. 초점이 한 꼭지점이고 변은 그 초점과 준선의 수선의 발, 꼭지점을 지나는 거. 뭐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임의적으로 알 수 있으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기본 도형, 기본형이라서 기본 도형을 하나, 기본형이 아니고 기본 도형을 하나 두자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랬을 때 여기가 C잖아. 대략 여기를 이게 C다. 그러면 B제곱 플러스, 보통은 이제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라고 적혀 있지만 잘 얘기했어. 요거를 기본형을 파악하는 도구로서 기본 도형으로 알아두자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요게 뭔데요? 요게 이거랑 같다. 즉 A다 라는 거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야? 2차의 등식은 직각삼각형을 말한다. 그러니까 2차의 등식이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면 이 모양이고, 그래서 이 모양을 기본 기조로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돼서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좁도 쉬운 저 문제를 굳이 그 프린트 2-3
3번이었나? 13번이었나? 2-3번 문제 있지. 그걸 굳이 제시한 건 이런 걸 바탕으로 그런 거 내는 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하는데 일단 필기를 좀 합시다. 너무 적부적이 정리하세요. 자, 봅시다. 뭐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해는 했니?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따라서 정의를 이용하는 건데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의 논리는 논증기하적이다. 그리고 정의를 이용하는 또 다른 게 이걸 보더라도 뭘 연상해? PF 프라임 더하기 PF가 8인가? 그래서 이거를 떠올린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든 정이고 그러면 결론은 뭐야? 논증기하적으로 접근할 생각을 해야 된다가 큰 틀이에요. 사실상 이 식이 하는 역할은 4 이거 제시하고 바이, 자이지엔 이러면서 사라지는 거잖아. K도 뭐 아무 역할이 없죠. 그렇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잡는 게 필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데 이제 논증기하 중에 하나의 요소로서 등장한 게 평행사변. 뭐가 됐든 이거 계산을 했더니 일단 PF 프라임, 선분 PF 프라임은 얼마니? 5. 그러면 선분 PF는 3.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게 3이군. 평행사변형이니까 얘가 3이군. 일단은 뭐 그 생각을 하겠죠. 참고로 평행사변형이니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내가 뭘 가르쳤지? 두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한다. 근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이 포맷 때문에 이제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이거거든. 그런데 이 문제의 주제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있다는 게 뭐냐면 자, 논증기하. 궁극적으로 논증기하는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평행사변형이 끝이 아니야. 논증기하는 뭐가 됐든 간에 논증기하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가? 기하의 흐름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 삼각형이죠. 보조선이라고 그랬지. 보조선을 이용해서 쪼개서 삼각형으로 하는 거야. 궁극적으로. 삼각형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 뭐야? 보조선인 거지. 그래서 삼각형.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흐름대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할 때도 뭐가 중요해? 삼각형의 결정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넓이를 구하라. 요 넓이를 구하라잖아. 사다리꼴의 넓이는 밑변. 그다음에 높이. 이거지.
그러면 뭐 그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생각을 하겠다. 물론 뭐 여기를 그을 수도 있고 여기를 그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여기를 긋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이 삼각형 이거든. 그리고 타원이야. 무슨 성? 타원만이 아니고 2차 곡선은 다 이런 성이 있는데 이런 무슨 성? 대칭성. 대칭성이 있는 건 뭐 언급이 됐든 안 됐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대칭성.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도 모양에서 대칭성과 주기성을 항상 빨간색으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칭성 내가 이거 얘기하는 자 보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뭔데? 대칭성. 이 삼각형에서 이거랑 이거를 구한다. 거기는 이미 있지만 또 대각선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문제 풀 생각이 없으면 아무거나 막 하는 거지. 경험에 의해서 어떤 보조선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거든.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이 길이가 얼마죠? 이 길이가 얼마야? 대칭성 C불. 이 길이가 얼마야? 3이죠, 3. 오케이? 3이에요. 자, 안 적었지만 이 길이가 얼마야? 5예요. 자, 이 선의 이름이 뭐야? 뭐죠? 5대 3이죠. 5대 3. 방향은 잘 잡았어요. 딴 얘기가 나와서 그랬지. 상등관계. 무슨 선이야? 이 선의 이름이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무슨 선이라 그러니? 이건 뭐 중학교 뭐야? 중선이죠. 중선. 지금 이해 갔나? 이 중선이야. 그래서 이 주제는 쌍곡선도 그런데 쌍곡선보다 타원이 훨씬 심해. 뭐 중선 정리를 이용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림의 특성상. 그리고 여기가 용어가 있지. 중심이라고. 타원의 중심이 뭐야? 삼각형의 변의 중점이야. 그래서 이게 중선이거든. 그럼 봐. 풀이가 끝나는 거죠. 뭐가 끝났는데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중선 정리를 이용해. 이해 갔나? 오케이?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나왔으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풀이가 끝났다. 이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요약 두 개. 뭐? 초점을 지나는 직선, 정의, 따라서 논증기하적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타원에서는 요런 대칭성, 그 다음에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라고 이름이 있는 놈이지. 그리고 원의 한 점에서 이렇게 그으면 항상 이게 중선의 역할이 되어서 중선 정리가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걸 염두에 두자. 알겠죠? 지금 이게 뭐 하고 있죠? 하면 방정식에서 이제 한 예제로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중선 정리가 궁합이 잘 맞으니 좀 알아둡시다. 였어요. 이해 갔니? 오케이. 기본형에서는 지금 두 개, 기본 도형과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걸 한번 봤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고 잠깐 쉽시다. 뭐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도형의 이동과 뭐가 남았니? 일반형. 자, 확인하세요. 23페이지와 25페이지에 있어요. 뭐 뻔한 얘기고 그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노란색으로 적는 건
타원이 중요해서 말고 이 도형이 뭐야? 곡선이죠, 곡선. 그래서 곡선의 이동은 뭐 요소의 이동이다. 그러면 요소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초점이죠. 두 초점. 두 초점인데 두 초점이 아니라 뭘로 하자? 두 초점을 한 개로 하면 그 평균이 뭐야? 중점, 중심. 타원의 중심을 이동시키자. 별 얘기 아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형은? 일반형에 대해서는 알아줄 건 2차항. A. 뭐 이걸 적어야 되나? 적어야지.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A, B는 0보다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BY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일 때 XY 항은 없고 X제곱 Y제곱 항이 있는데 그 개수가 무슨 관계야? 같은 부호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타원의 특수한 경우인 원이 된다. 타원의 특수한 경우가 원인지 알겠나? A와 B가 같아 버리면 원이 다른 건 배웠었죠. 그리고 특수한 경우라는 거 두 초점이 점점 가까이 가서 두 초점이 일치하는 순간 뭐가 되죠? 원의 중심이 돼요. 원의 중심. 그러면 두 초점으로부터 이 거리의 합은 뭐가 되죠? 원의 지름이 돼요. 이해 갔나? 원의 지름이 뭐죠? 타원에서는 장축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다. 끝. 요거는 하나 알아두고 이거는 정보상 알아두고 정리하세요. 잠깐 쉽시다.